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함께 오후장 또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임급종 중심으로 또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막 민주당의 이 금투세 관련한 토론회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갑론을박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시장이 또 받아들이는 그리고 토론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실 좀 노이즈라든지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일단은 결론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응과 더불어서 오늘의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답답했죠. 예, 네.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은 약간 좀 논지를 좀 흐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어떤 분께서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인버스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좀 이제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신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들도 이런 실장의 반응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반응들도 분명히 야당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회 자체는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들 그리고 또 명확한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 실망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매크로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종목과 섹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버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 참여자의 입장을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단 좀 예민한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추후 논의를 조금 더 거쳐서 당론을 확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일단 어느 정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유예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시장에 일단 토론회 끝난 이후에도 크게 또 탄력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좀 더 결과를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변영인 대표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전 내용 중에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유입 효과가 좀 클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포인트였는데 전혀 이 투자자들의 어떤 의중을 좀 고려하지 못한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나라는 실망감이 좀 다소 있었고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하는 요인들, 뭐 세수에 관련된 어떤 이슈, 뭐 정책 기조를 좀 논의로 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 위험성이라든가 객관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이 전혀 좀 고려되지 못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다소 좀 내용은 좀 아쉬웠다 그렇게 좀 판단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아쉬웠고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서 당론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폐지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유예로 좀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일단 시장은 이런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추후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금투세에 대한 이슈 살펴봤고요. 또 그 안에서 오늘 또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 중심으로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급종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낙폭과대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LNF의 반등 탄력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가장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고 가장 답답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후장 지금 11% 가까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10월 2일에 발표 예정인데 이것이 이제 주된 뉴스이긴 했습니다만 요즘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실적 기조를 봤을 때는 일단 3분기 또는 4분기까지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에 이 리튬 가격의 일시적인 반등 효과가 2분기에
오히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관련된 환입액이 좀 증가됐던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들이 있었지만 2분기 적자 폭이 좀 더 확대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3분기까지 해당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도 계속해서 하향 추이를 좀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내용이 안 좋은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사실 뭐 수요가 일시적인 어떤 회복세를 좀 보여줄 만한 어떤 시그널도 좀 명확하지 못했던 측면들, 더군다나 뭐 최근에 5일 기준을 보면 리튬 가격이 좀 킬로그램당 70.5엔까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은 오히려 3분기 내지 4분기에 양극 소재의 어떤 판가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들, 이 부분까지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는데, 지난 9월 10일 기점으로 보면 저는 상당한 어떤 시장의 우려감들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본다면, 지금 468 배터리라든가 2170향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렇다면 실적이 3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4분기는 일시적인 회복 시그널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은 저는 충분히 좀 접근을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우르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더 보신 종목,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반등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소재사보다는 셀사에 대한 비중 확대가 저는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 소재사들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도 보면 LNF의 경우에도 작년 4월 주가, 작년 4월의 고가 대비해서 뭐 연중 최저점이 82,900원대까지 하락한 측면들 보면, 최근에 어떤 과매도권 형성 이후에 일시적인 수급 반영은 좀 있었지만 거래가 좀 크게 유입되면서 확대가 됐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구간도 저는 뭐 그렇게 좀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상승 여력을 좀 단기간에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좀 부재하다는 측면들이 있지만, 저는 점진적인 어떤 수급 완화 기점, 이 부분은 4분기 뭐 대체적인 어떤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이 합작 공장의 가동률들이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상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내년도에 1분기부터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점 대비 꽤 올라온 자리에서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고요. 배터리 셀사를 중심으로 한 관심 유효하다. 뭐 삼성 SDI 그리고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조금의 반등의 기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임금종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CS 윈드를 필두로 한 반등도 눈에 띕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화솔루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대장 역할을 하면서 추세에 가장 견조하게 올라오는 CS 윈드를 대표적으로 오늘도 5%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우위를 좀 점치면서 지지율에 따라서 신재생 쪽에서도 무게가 실리지만, 여기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 쪽이다 보니까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자리에서 얼마 더 뻗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혹시나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 가는 길 자체는 방향성은 뭐 그렇게 틀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흐름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에 상당히 큰 투자를 이제 베팅을 했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자사에 납품을 하는 그런 하청업체나 관계사들의 경우에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조건을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신재생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풍력 ETF가 있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다른 뭐 태양광이나 수소나 이런 쪽은 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풍력에 관련된 흐름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풍력만 좀 더 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풍력 자체가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덜 의지를 좀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이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에 좀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섹터보다는 좀 더 풍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CS 윈드 2분기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일회성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게 되면은 역시나 추가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내러티브나 기대감, 뭐 해리스 베팅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비해서 실제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점을 해서는 이것이 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것이고 본업 자체의 펀더멘탈의 개선에 또 포인트를 두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더불어서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는 CS 윈드 매수에 대한 의견 또 긍정적으로 주셨네요. 네,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VR 발동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오늘의 VR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VR 발동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HLB 테라퓨틱스가 상반부에 발동되면서 현재 8%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캐시 코트렐 또 캐시 그린 홀딩스가 모두 상반부에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R 특징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VR 특징주는 원준입니다. 어제 삼성전기의 초소형 전고체 개발 소식에 급등한 관련주들은 오늘 종목별로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한농화성, 신성ST,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 쉬어가지만 원준과 코칩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오후 들어 반등에 나섰는데요. 원준을 시작으로 코칩과 그레디언트가 상승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원준은 21%까지 급등한 후 현재 1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들은 YG 플러스입니다. YG가 11시경 그룹 블랙핑크가 내년 완전체 컴백을 비롯해 월드 투어로 팬들을 찾는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YG 플러스가 19%까지 급등했고요. 또 YG 엔터도 장중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YG 플러스는 상반부의 발동 후 현재 4%대 상승하고 있고 이 소식에 SMCNC도 상반부에 발동됐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꽤나 반납한 상태입니다. 현재 1.9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후죽순 VR가 발동되고 있는 개별주 안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주는 VR 발동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준과 코칩, 전일 전고체 이슈가 나왔을 때도 가장 탄력적인 힘을 보여줬던 것이 원준이었고 오늘도 딱 강했던 종목 중심으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네. 사실 다른 종목까지 확산이 나오지 않고 딱 그 강했던 종목들만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선 원준이 굉장히 좀 낮아진 시가총액에서 반등을 좀 이뤄냈던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측면들이 2분기에 실적 개선을 좀 확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은 조금 더 늦게 이루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MLCC 소속령 THK 공급 이슈가 삼성 전기와의 협력사 어떤 관련된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수급이 좀 확대되는 요인은 좀 이어졌지만 2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좀 증가됐고 이익 규모의 경우에는 작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을 좀 이뤘고 2분기 누계치를 보면 전체적인 어떤 OPM도 한 20에서 25%대까지 저는 한 3분기 정도를 보면 한 30%대를 상향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캐즘, 전기차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 악화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장비 부분에서에 대한 실적 확장이 올해 좀 일어났는데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가 굉장히 좀 미비했다는 점. 지난 8월 5일에도 역시 52주 신저가 이후에 반등을 좀 이뤄냈는데 최근에 시총의 어떤 여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외형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저는 추가적으로 주가는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일단 단기적인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유입은 됐지만 쉬어가는 자리에 저는 언제든지 공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3분기 내지 4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요인 그리고 전기차의 캐즘 이 부분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2025년도에는 오히려 이 증설 투자에 관련된 장비가 다시 공급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양 소성농 이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은 추가적으로 좀 증대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고체에 대한 이슈 효과보다는 전반적인 2차 전지의 업황, 그 원준 자체적으로 꽤 많이 빠져 있는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조금 더 이제 하반기에 지켜볼 수 있겠다로 긍정적인 시각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아쉬운 것은 VR가 발동된 종목들 안에서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네요.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도 지금 VR 발동된 이후 급격하게 급등 나왔다가 상승폭을 축소하는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로 잠깐 올랐다 또 빠지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마지막 인급종으로 또 바이오주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유한양행이 급등 이후에 그래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알테오젠은 어제 오늘 좀 쉼을 주고 있던 차에 오늘 다시 한번 올려 세우면서 양봉을 그려내고 1.3%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가 붙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임상 3상 종료 그 이벤트로 잠깐 쉼을 줬다가 오늘도 쉬나 싶었는데 결국 다시 올려가는 힘을 보면 그래도 좀 계속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구나, 대장이. 또 바이오의 인덱스로 우리가 이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을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아침 여러분들 보셨을 테지만 바이오 섹터가 갑자기 무더기로 밀리는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시장에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아침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었죠. 쇼커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에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도 좀 더해지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사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바이오 섹터를 다 덜어내고 2차 전지로 잠시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가 주도 섹터에서 밀려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년에서 3년 주기로 대시세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한 번, 2017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또 한 번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뭐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이오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헛된 수혜나 혜택을 다이렉트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만 아니라면은 바이오는 우리가 좀 더 끌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상반기 어떤 바이오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면은 하반기는 유한양행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일단 다른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나 라이센스 할 수 있어요, 나 기술 수출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된 유한양행 쪽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붙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유한양행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이제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업사이드는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밀리다가 오늘 지금 일단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11시쯤이죠. 알테오젠 부사장께서 어떤 컨퍼런스 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어떤 제형 변경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는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라고 하죠. 이쪽으로도 기술 수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양봉으로 만들어내는 또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쯤에 상승 전환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바이오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중간중간 뭐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그 주도주의 역할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이 살아있고 좀 유한양행 다시 한번 5%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키트루다 SC 임상뿐만이 아니라 ADC SC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만큼 대장은 꺾이지 않았고 지금 오늘 퓨처킹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8%까지 밀렸다가 지금 1.7%까지 낙폭을 축소하는 힘을 봤을 때 오전장 흔들렸던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오후장 힘을 내주고 있다는 점, 바이오는 끝나지 않았다. 또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까지 알테오젠을 대표적으로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